삼인곡, 미인, 여기에선 임금이에요. 임금님 생각하는 곡, 노래. 역시 글의 종류는 가사. 가사에 대해서는 방금 다 말씀드렸죠. 관직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에 머무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임금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연군지정을 이게 중요한 말이지. 이별한 님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에 의탁해서 읊은 연군 임금님 사랑해요 가사다. 또 중요하네요. 계절에 따른 자연과 생활의 변화를 그리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보식 구성. 그 가운데 솟아오르는 시적 화자의 슬픔과 연군의 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우리말 표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언어 표현, 가사 문학의 최고. 요거 2편으로 송미인곡이 나오게 될 거고, 전후미인곡이라고 하며 구운몽을 쓴 김만중 씨가 관동별곡, 삼미인곡, 송미인곡이 조선에서 지어진 글 중 최고야 라고 칭찬했었다. 정철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술 엄청 좋아했었던 아저씨. 양반가사고 서정가사입니다. 맨 마지막 줄 낙구가 시조의 종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격가사다. 서정적이고 연모적이고 따지면 여성적이야. 님을 향한 그리움, 님,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그리움,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할 거거든. 님에 대한 그리움과 세월의 무상함, 봄에는 매화를, 여름엔 옷을, 가을에는 밝은 달빛, 청광, 겨울에는 봄의 기운, 양춘, 봄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님한테 선물을 보내줄 거야. 각각의 의미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해서 연군의 정을 절실하게 표현합니다. 수염난 할배가 임금님 보고 싶어요 보다는 가녀린 여인이 사랑하는 당신 보고 싶어요 이런 드라마가 더 보기 좋고 잘 먹히거든. 그래서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정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더 잘 먹힌다 이거지. 뛰어난 우리말을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데 님에 대한 정서가 변하는 거는 아니야. 됐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누앙사보다 훨씬 짧아. 3인곡 시작해 볼게요. 이 몸이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그냥 하는 거예요. 사음보 율격이군요. 연속체 사음보 연속체 혹은 사음보 연장체. 운율로만 따지면 시조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나와 님의 사이는 운명입니다. 하늘이 정해줬죠. 한평생 연분 우리의 인연이며 그것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아니요. 하늘이 알죠. 하늘도 알 만큼 우리는 운명적인 사이입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사이죠. 과거에 나는 오직 젊어 있었고 님은 오직 나를 괴시니 사랑하시니 이별하기 전의 사랑은 아주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시절이었지.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가 놓여 없다. 전혀 없었다. 나는 님과 함께 있으면 120% 만족하고 있었었죠. 그 당시 나는 평생에 소원하기를 한 곳에서 내자, 한 곳에서 살자 하였었는데 늙어서 현재는 늙어버렸고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외로이 두고 이별하고 떨어져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젊고 사랑받았고 현재에는 늙고 외따로 떨어져 있고 과거와 현재의 대조. 외따로 이렇게 그리워하는가. 엊그제 과거에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는데 광안전 밑으로 잠깐 내려올까요? 광안전.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가 여기에선 임금이 사는 대궐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나 과거에는 광안전에 있던 여자였었어. 시적 화자는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천상계의 존재였었지. 선녀였어. 광안전에 올랐었는데 그 덕에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로 내려왔는가. 다시 과거와 현재의 대조가 나타나 있다. 지상으로 내려올 때 곱게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 되었구나. 님과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연집은 화장품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하겠는가. 단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 이별로 인한 어디가 있어? 이별의 정한, 슬픔, 그리움이 겹겹이 쌓여 있어. 짓는 것은 한숨이고 떨어지는 건 눈물이라. 요렇게 세로 두 줄 그어 놓으면 앞뒤로 됐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별 때문에. 님과의 이별 때문에. 인생은 유한한데 근심 걱정은 끝이 없다. 요렇게 세로로 두 줄 끊어 놓으면 됐고 대조. 무심한 욕심 없는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이 부분이 꽤 중요한데 왜냐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거야.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fast. 시간이 빨리 흘러. 벌써 3년이 됐거든. 염량,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곧혀 다시 오니 계절의 바뀜, 세월의 흐름은 변함 없이 여전히 흘러가는구나.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속에 듣거니 보거니 느끼는 일이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느낌표 꽝. 이 정도면 영탄적 어조. 이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올 거거든요. 잘 끊어놨어. 이렇게 라마 끊어놓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추보식 구성. 본사는 추보식 구성으로 되어 있군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어놓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어 있구나. 매화에다가 네모.
가뜩이나 추운데 쌀쌀하고 적막한데 촉각. 은은한 향기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후각. 추운데도 불구하고 매화는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어. 매화라고 하면 눈을 이겨내는 지조절개의 선비 대표인데 매화가 향기를 뿜어낸다? 지조향기가 냄새를 뿜어낸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 즉 매화를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지. 황혼의 달이 쫓아서 벽에 맡에 비추니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거 임금님밖에 없어.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저 달이 님인가 아니신가? 그러면 달을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임금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지. 벽에 맡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가워하는 듯 님인가 아니신가? 저 달을 보니 님 생각이 나는구나.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선물로 보내고 싶다. 님이 너 매화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님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님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풍. 앞으로 노란색 치는 거는 전부 다 계절감이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칠할게요. 노란색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봄인지 어떻게 알아? 동풍 매화를 보고 와야지. 여름인데 여름인 줄 어떻게 알아? 녹음이 깔렸다라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지.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계절 변화. 녹음이 깔려 있는데 나위 비단 장막 아니 적막하고 세로 두 줄. 수막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다. 이 표현법 너무 세련됐어. 공간을 묘사함으로써 외로움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용, 연꽃이 새겨진 연꽃 새겨진 장막을 걷어놓고 커튼 걷고 공작이 새겨진 병풍을 둘러대니 역시 세로 두 줄 대있고 가뜩이나 시름이 한데 많은데 그래 여기야 날은 어찌 이렇게 길단 말인가. 시간 되게 안 가네. 슬로우.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선 시간이 빨리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렇게 두 줄을 서로 삿대질 해놓고 밑에다가 요 정도의 말을 써놓으면 됩니다.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 화자의 정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인식한다.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인식한다. 어떨 땐 시간이 빨리 간다 하고 어떨 땐 시간이 느리게 간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 원앙이 새겨진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 실을 풀어내어서 금으로 된 자로 재단을 하여 님의 옷을 지어내니 저는 님의 옷에다 네모 표시할 거예요. 수풍.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재도 격식도 잘 갖췄구나. 자화자찬. 내가 님한테 선물 보내주려고 옷을 한번 만들었거든. 근데 와, 옷 자체로서 솜씨가 기가 막혀. 이거 입고
공식적인 장소에 나가도 전혀 꿀리지를 않아. 내가 옷을 엄청 잘 만들어줬어. 이야기.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으로 된 함을 담아두고 포장도 완전 고급.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 데를 바라봤는데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님 계신 데가 안 보여. 누구 때문에? 산과 구름 때문에. 님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 정철 입장에서에 보면 임금님 옆에 붙어있는 간신놈들. 천리말리길은 이 천리말리길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리감이지. 천리말리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청평이. 님에게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하면서 반가워하실까? 역시 님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저는 요렇게 정도로 좀 표시를 할게요. 원앙금, 오색선, 금자, 산호수, 백옥함 요 색깔로 칠해놓은 건 완전 고급 그렇거든. 님에 대한 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봄에는 뭐 보내줬었지? 매화. 여름에는 옷.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뭐 하나씩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시적 화자가 여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연지분, 바느질 도구, 여성임을 알 수 있죠. 이 말 외워두는 겁니다. 애틋하고 절실한 절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잘 먹히는 얘기거든. 정서를 심화하고 주제를 구체화합니다. 보편적 감정의 호소에서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하가 임금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이게 확 와닿지 않거든. 근데 이거는 와닿을 수 있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면서 갈 때 기억나요? 노란색 전부 다 계절이었었던 거.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면서 갈 때 위태로운 누각,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외로워.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인다. 이 달도 임금이고 별도 임금입니다. 님인가 반가워하니 눈물이 저절로 난다. 그리움 때문에. 청광을 피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청광에다가 네모, 밝은 달빛. 청광, 밤의 달빛. 별빛도 나쁘지 않다. 달빛을 피워내어 봉황루, 임금이 계신 궁궐에 붙이고 싶다. 임금이 계신, 님이 계신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을 다 비춰서 빨간색 밑줄, 심산궁곡, 깊은 산, 궁색한 골짜기를 점낫같이,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이걸 힘겹게 사는 백성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좋은 정치 해주세요.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고, 화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관직에 복귀하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이 될 겁니다.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면서 당부, 소망, 겨울이죠.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 흰 눈이 한비칠 때
사람은 카니와 말할 것도 없이 날새, 날짐승도 멈춰 있다. 인적이 완전히 끊겨 있다. 살아 숨쉬는 애들, 돌아다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눈이 엄청 많이 왔나 보지. 전라도 창평이면 한 요쯤 되거든요. 임금님 있는 데는 여기고 여기가 추워? 그러면 여기는 더 추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소상강 남반 화자의 현재 위치. 전라도 남쪽도 이렇게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 임금님 계신 곳 한양은 더욱 말해봐야 못하겠는가. 당연히 여기보다 말할 것도 없이 더 춥지. 그래서 님이 걱정돼. 잘 지내시는지. 봄에 뭐 보냈지? 매화. 여름에 옷. 가을에 청광. 겨울에 이제 뭐 보내죠? 춥지 말아요. 보일러 하나 내주나? 양춘. 따뜻한 봄을 붙여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 모첨. 초가집 첨한데요. 초가집 첨한데 화자의 현재 위치야. 화자가 현재 있는 위치. 이곳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해도 보내주고 싶어. 따뜻하라고. 춥지 말라고. 홍상 붉은 치마를 님이 차고 여미어 입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서 댔고. 일모수주 해질녘 대나무에 이렇게 기대어서 해질녘 대나무에 기대어서 햄가림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무슨 생각? 님 생각. 많기도 하구나.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똑바로 앉아 푸른색 등을 걸어놓은 그 곁에 전공후 자개로 장식한 공우를 놓아두고 꿈에서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앙금 베개가 차갑기도 차갑구나. 왜? 이불 덮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세상에 나 혼자야 라는 걸 차갑다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 이 밤은 언제 셀까? 밤이 너무 길다 이거지. 요거는 학교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려주는 대로 하세요. 푸른색 등 외로움을 상징하거든요. 저것 때문에 더 화자가 외로워지겠지라고 하면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걸어놓은 거야 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인지 아닌지는 학교 수업 잘 듣고 확인하셔야 돼. 하루도 12때 12, 한 달도 30날 30. 화자의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How, 어떻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해 준다. 잠깐이라도 님 생각하지 마라. 이 시름을 잊자 했는데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시름이 끼우쳐져 있으니. 편작 중국 춘추 시대의 명의. 지금으로 따지면 진단의학과로 따지면 최고야. 사람 얼굴만 봐도 너 어디 아픈데?
너 며칠 있다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뭐뭐뭐 해다가 끓여 먹어. 이렇게 하면 또 병이 또 나아. 그냥 그 정도야. 편작이란 사람이. 편작이 열이 온다고 해도 이 병 어떤 병일까? 상사병이겠지. 상사병을 어찌하겠는가? 편작이 와도 내 병은 고칠 수 없어. 편작이면 유명한 명의라고 했죠. 의사라고 했었지. 아, 유명한 의사, 대표, 대유법. 이렇지. 편작이 10명이 온다고 해도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내 병이 님의 탓이로다. 이거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 원망하고 있는 거야. 임금님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거 거의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시대 고려가요 정과정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에도 원망의 정서가 있어. 이렇게. 차라리 스여디어 죽어서 범나비가 될 것이다. 화자의 분신. 헉!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님에게 갈 거거든요. 나는 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아 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에 대한 충성심,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각적 심사.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치려 하노라.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 글자 수를 따지면 3, 7, 5, 3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마지막 줄을 가사에서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이 세 글자. 두 번째 덩어리가 제일 길어. 세 번째는 이것보다 짧아. 나머지는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지켜주면 격을 지켰습니다. 라고 해서 정격가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격가사야. 그러면 그 틀이 깨지면요. 격이 바뀌었어. 변격가사.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가사의 일반적인 특징은 알고 계셔야지. 3, 4조, 4, 4조, 사음보. 대체로 서사, 본사, 결사. 마지막 사음보가 3, 5, 4, 3 정도로 지켜주면 정격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격가사. 초기에는 자연생활이나 연군지정이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확실히 누앙사는 후기야. 일상생활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보내주는지 그 의미는 뭔지 외우는 거지. 작품의 주제는요. 별표 반 개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버림받은 여인이 님을 떠올리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지만 정철이라고 하는 신하가 임금님 생각한다 라고 하면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 연군지정이 주제가 될 거다. 다음 페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뭐 보내주는지 그냥 체크는 합시다. 봄에 매화, 여름에 옷, 가을에 청광, 겨울에 양춘, 햇빛도 보내주지. 어쨌든 님에게 사랑합니다. 외울 게 많죠? 왜 굳이 여성의 목소리를 빌렸을까요? 일단 여성의 어조가 자주 쓰였어.
보고 싶어요는 항상 여자의 목소리로 했지.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절실하게 전달. 그리움을 빗댐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얻고 있다. 저는 이걸 맨 앞에서 보편성을 획득한다. 그 말을 써줬지. 창작 배경을 고려해서 다음 구절 산인지 구름인지 아유 간신놈 놈들 둘러싸여 있는 임금님 너무 걱정인걸. 온 세상을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선정을 베풀기를 바란다. 1. 임금님 저한테도 햇빛 좀 보내주시죠. 관직에 복귀하기를 소망한다. 두 가지 다 해석할 줄 아셔야 한다. 다음 페이지. 삼위인곡의 형식적 특징 가사야. 사음보 연속체 3543을 지키는 정격 가사. 이렇게. 김만중의 서포. 서포라는 게 김만중의 호예요. 만필은 마구 갈겼음. 수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김만중이 쓴 뭐 문학 비평집 요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말, 조선말을 어디가 있냐. 지금까지 보면 조선의 말과 글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 중국의 말을 흉내내어 쓴 것이니 아주 비슷해도 앵무새가 사람의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무하는 아이들, 물깃는 아낙네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이 천하고 속되다라고 하지만 참과 거짓으로 따지면 공부하는 선비의 시부, 이게 중국식 한자로 문체, 한자 문체의 글이야.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참된 거고 시부는 거짓된 거야. 게다가 세 편의 노래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최고야. 왜? 우리말로 썼고 천박하지도 않아. 한국사에서 삼위인곡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가사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말로 표현했다. 문학의 급을 펴줬어. 요 정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송미인곡 나오고 있죠. 얘도 이어서 볼 거예요. 잠시 정지.